할머니, 이게 정말 할머니 거예요? 손녀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속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영애 귀하. 하지만 수진이 알고 있는 할머니 이름은 박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이 편지에는 무슨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50년 동안 성을 숨기고 살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가족의 50년 비밀과 잊혀진 사랑,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박영희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올해 70살. 허리는 굽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어머니, 또 청소하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 수연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내가 움직여야 건강하지. 영희는 빗자루를 놓지 않았어요. 5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박철수와 함께 일군 보금자리였죠. 거실에서는 남편 철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72살. 젊은 시절 목수였던 그는 이제 무릎이 안 좋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어요. 여보, 차 한 잔 줘. 네,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영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리차를 따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 반세기를 함께 산 부부였어요. 자식 셋을 키웠고 손주도 5이나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노부부였죠.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비밀.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이었어요. 할머니. 대문이 벌컥 열리며 손녀 수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28살. 막내 아들 민수의 딸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웬일이냐? 할머니, 저 이사 가요. 뭐? 이사? 네.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지방으로 발령 났는데 집도 제공해 준대요. 수지는 신이 났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하는 거였어요. 그래, 잘 됐구나. 언제 가는데? 다음 주요. 그래서 할머니 댁 다락방 좀 정리하려고요. 제 어릴 적 물건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 가서 찾아봐라. 수지는 신이 나서 사다리를 타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락방. 그곳에는 수진의 물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희 자신도 잊고 있던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 제일 먼저 다락에 숨겨둔 상자. 그 안에는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죠. 설마 찾진 않겠지.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락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수진이 먼지투성이 상자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안 돼. 다락 구석에 있었는데 할머니 물건 같아서요.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려야 할 거였는데. 내가 깜빡했네. 에이, 한 번만 봐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수진이 상자를 열려고 하자
영희가 황급히 손을 뻗었어요. 안 돼. 그 순간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뚜껑이 열리며 안에 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래된 편지들,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 어머! 수진이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영의 귀하라고 적혀 있네요. 할머니, 이거 누구예요? 친척?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희. 그건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수진이 이상한 듯 물었어요. 할머니 성이 박씨잖아요. 박영희. 그런데 왜 김영희라고? 영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거실에 있던 철수가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철수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건 철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비밀을. 부부는 눈이 마주쳤어요. 50년 동안 지켜온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대체 이게 뭐예요? 수진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영희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구나.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철수가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제 말해도 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이름은 김영희란다. 네. 그럼 박영희는 결혼하면서 바꾼 거야. 아니, 숨긴 거지.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왜요? 왜 이름을 숨기셨어요? 영희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할머니의 과거 때문이야. 50년 전 일이지. 50년 전요? 응. 할머니가 너희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 이야기란다. 영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1974년 서울. 20살 김영희는 명동의 작은 양장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는 솜씨가 좋아 동네에서 소문난 재봉사였어요. 영희야, 손님 오셨어. 주인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자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양복 한 벌 맞추려고 하는데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5쯤 돼 보였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영희는 남자를 안내했습니다. 치수를 재는데 남자가 물었어요.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2년 됐어요. 솜씨가 좋다는 소문 들었어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감사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최진우였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펌에 다니는 엘리트였어요. 영희와는 신분이 달랐습니다. 영희는 고아였어요. 보육원에서 자라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죠. 하지만 진우는 영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양복을 찾으러 왔을 때도 또 다른 옷을 맡길 때도 영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어느 날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같이 차라도 한잔하면 어떨까 해서요. 영희는 놀랐어요.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남자가 관심을 보이다니. 저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요. 진우는 싱긋 웃었습니다. 영희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진우는 영희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영희가 가보지 못한 곳들, 읽지 못한 책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영희는 진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영희 씨, 진우가 한강 다리 위에서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네, 나 영애 씨 좋아해요.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도, 저도 좋아해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진우의 가족이었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유명한 판사였어요.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이었죠. 그들이 보기에 영희는 아들의 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누군데? 어느 집 딸이냐? 양장점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양장점? 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당장 헤어져.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 체면이 있다. 그런 여자랑은 안 돼.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안 된다고 했어. 진우는 집을 나왔어요. 영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영희 씨, 우리 도망가요. 네, 결혼해요. 우리 둘이서. 진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영희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괜찮아요. 우리만 잘 살면 돼요. 진우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 다음 주 토요일에 혼인신고해요. 조용히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토요일 전날 밤 영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애 씨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최진우의 어머니입니다.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 우리 만나야겠어요. 장소는 제가 정할 테니 나오세요. 저는 안 나오면 진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고급 찻집이었어요. 영희 같은 사람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오셨군요. 진우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어요. 우리 진우랑 헤어지세요. 저는 얼마면 되겠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100만 원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큰 돈이죠? 영희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저는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사랑?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우습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랑을 안다고? 저희는 진심입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심이라고요?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뭘 할 수 있죠? 손님 접대도 못하고 교양도 없고 학벌도 없는 당신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진우 인생이 망가질 거예요. 그걸 원해요? 아니에요. 그럼 헤어지세요. 지금 당장. 어머니는 영희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이 돈 가지고 어디든 멀리 가세요. 진우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이게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진우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영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진우 곁에 있으면 진우만 힘들어질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놓고 일어났어요. 잘 생각했어요. 영희는 찻집을 나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 구청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진우 씨, 미안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 못 가요.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우리 헤어져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희 씨, 무슨 일 있었죠?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영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맞지 않아요. 영희 씨, 행복하세요. 진우 씨. 영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집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양장점도 그만뒀어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가 준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우체국에 기부했습니다. 영희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부산의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진우 생각을 지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장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박철수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김영애 씨 맞죠? 네. 저도 이 공장에서 일해요. 박철수라고 합니다. 철수는 수줍게 웃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퇴근하시는 길이에요? 같이 가요. 철수는 친절했습니다. 영희와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걸었어요. 영희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서울이요. 오, 저도 서울 사람인데. 왜 부산까지 오셨어요?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영희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함께 퇴근했습니다. 철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영희 씨, 이거 드세요. 어느 날 철수가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요. 영희는 따뜻한 붕어빵을 받아 먹었어요. 마음도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철수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저요? 네, 제가 영희 씨를 좋아해요.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세요. 영희는 망설였어요. 아직도 진우가 생각났습니다. 진우를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영희 씨는 착하고 성실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영희 씨가 좋아요. 철수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영희는 생각했어요. 진우는 이미 끝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사랑이었어요.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네. 결혼해요. 철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호적이었습니다. 진우 어머니를 만난 후 영희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었어요. 김영이라는 이름마저도요. 여보, 제가 성을 바꾸고 싶어요. 성을요? 네. 당신 성으로요. 박영희가 되고 싶어요.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결혼해도 성은 안 바뀌는데. 제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요.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희는 진심이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당시에는 호적 정리가 느슨했습니다. 영희는 이름을 바꿀 수 있었어요. 김영희에서 박영희로.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변두리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철수는 목수일을 시작했고 영희는 집에서 옷수선 일을 받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첫째 딸 미선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철수는 기뻐서 울었어요. 영희도 행복했습니다. 2년 후 둘째 아들 민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3년 후 셋째 아들 민수까지. 영희는 새 아이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진우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아니, 희미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진우가 떠올랐어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을 금세 떨쳐냈습니다. 자신은 이제 박영이었으니까요. 철수의 아내이자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20년, 30년.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노부부가 됐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 영희는 단 한 번도 과거를 꺼내지 않았어요. 철수도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 진우와의 사랑, 그리고 포기해야 했던 아픔, 마이너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영희는 손녀 수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김영희에서 박영희가 된 거야. 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진우라는 분은 어떻게 됐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지. 50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어.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찾으면 안 됐어. 나는 이미 박영희니까.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안해요, 여보. 당신한테 말 안 했던 거 알고 있었어. 철수가 웃었어요. 네, 당신이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가끔 밤에 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보며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철수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금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 50년 잘 살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수진도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누구지? 철수가 일어서려 하자 수진이 먼저 갔습니다. 제가 볼게요. 문을 열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어요. 7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애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오래된 지인입니다. 영애 씨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지는 거실로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손님이세요. 영희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본 순간, 아, 영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영애 씨, 50년 만이네요. 그 남자는 최진우였습니다. 마이너스.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영희와 철수 맞은편에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50년을. 진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제가 당신을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바뀌었는데. 알아요. 김영희에서 박영희로. 호적까지 바꾸셨죠? 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걸 알아내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부산에 있었다는 것, 거기서 결혼했다는 것까지.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찾으신 거예요? 사과하려고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포기한 거예요. 어머니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당신을 협박했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진우가 철수를 봤어요. 박철수 씨 맞죠? 영애 씨 남편분. 네. 당신이 영애 씨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내니까요. 진우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50년 전에 쓴 편지예요. 당신한테 전하지 못했던 영희가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가 낡아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희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을 때 나는 미칠 것 같았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당신을 만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더 원망스러운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나,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 나, 결국 나는 당신 없이 살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으니까요.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찾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할 겁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마이너스 진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 씨, 50년 동안 그 편지를 품고 살았어요. 언젠가 당신을 만나면 전해주려고. 진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었어요.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진우 씨, 네, 고맙습니다. 영희를 사랑해줘서.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철수 씨야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을 50년간 지켜줘서.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라이벌이 아니라 같은 여자를 사랑한 사람으로서의 이해가 있었어요. 진우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죠. 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롭게 살았어요. 평생?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오래된 빚을 갚았으니. 빚이요? 당신한테 사과하지 못한 거요. 그게 50년간 내 빚이었어요. 진우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진우 씨, 영희가 불렀어요. 네, 저도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그 시간들.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요, 영희 씨.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우가 나가려는데 철수가 말했습니다. 최진우 씨, 가끔 놀러 오세요. 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요? 네. 우리 다 늙었잖아요. 친구 삼아 같이 차나 마셔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끔 오세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이후 진우는 가끔 영희네 집을 찾았습니다. 새 노인은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영희 씨 처음 봤을 때 말이야. 진우가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재봉틀 돌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일하는 거였는데. 영희가 웃었습니다. 철수도 함께 웃었어요. 나도 영희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 언제요? 공장 앞에서요.
퇴근하는데 혼자 걷고 있더라고. 외로워 보였어요.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친구가 됐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구나. 미움이 아니라 이해로 끝나는 거. 어느 날 진우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영희와 철수가 문병을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진우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영희 씨, 철수 씨, 제가 죽으면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잠잠했습니다. 제 장례식에 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진우는 영희를 봤습니다. 영희 씨, 제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당신을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진우 씨. 한 달 후 진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영희와 철수 그리고 온 가족이 참석했어요. 영희는 진우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진우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왜요? 진우를 이해해줘서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50년 동안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두 노인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로부터 3년 후 영희는 73이 됐습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딸 미선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영희는 웃었어요. 우리 다 모였네. 세 자식과 5 손주가 병실에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힘내요. 고마워요, 여보. 평생.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행복했어요. 저도요. 영희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너희들 모두 사랑한다.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여보. 철수가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희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어요. 철수는 영정사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먼저 가면 어떡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진이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응, 수진아. 할머니 정말 행복하셨을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행복하셨지.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웃는 얼굴로 가셨잖아. 그게 증거야. 철수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2번 사랑을 했어. 한 번은 뜨겁게, 한 번은 따뜻하게. 할아버지는요? 나는 한 번만 사랑했지.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 철수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진아,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란다. 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야. 할머니의 과거도 진우 씨도 나는 이해했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너도 그런 사랑을 하렴.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행복한 사랑을.
철수는 영정사진에 절을 했어요. 여보, 고마웠어요. 50년 동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 후. 철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희 곁에 묻혔어요. 장례식에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함께 계시겠지요? 수진이 묘 앞에서 말했어요. 그럼, 함께 계실 거야. 아버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어. 맞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할머니가 남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진우가 보낸 편지, 그리고 할머니가 쓴 일기장. 수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74년 5월 3일. 오늘 진우를 만났다. 가슴이 떨렸다. 이게 사랑일까? 1975년 3월 15일. 진우와 헤어졌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다. 1976년 6월 20일. 철수와 결혼했다. 새로 시작한다. 행복할 수 있을까? 1980년 10월 10일.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행복하다. 철수는 좋은 남편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2020년 4월 5일. 진우를 다시 만났다. 50년 만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두 남자를 사랑했다.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행복했다. 2023년 12월 25일. 철수와 50년을 살았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정말 행복하셨네요. 응. 할머니는 행복하셨어. 옆에 있던 엄마가 말했습니다. 비록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잖아. 그게 할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교훈이야. 아빠도 말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을 행복하게 살라는 거.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 앞에 꽃을 놓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녀야. 수지는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가자, 엄마, 아빠. 응. 가족들은 묘지를 나섰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 용서와 이해의 이야기,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그로부터 10년 후. 수지는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식 날 수지는 할머니 묘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말했어요. 할머니처럼 행복하게 살게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웃으면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수지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어요.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행복한 모습.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남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모두에게 정직했지. 자신의 감정에도 선택에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랑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생각해? 할머니 생각. 할머니? 응.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있어. 뭔데?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는 거. 신랑이 웃었습니다. 좋은 말이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배운 사랑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영희 할머니는 평생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진실한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남자를 사랑했어요. 첫 번째 사랑 진우는 뜨겁고 아팠던 사랑이었고, 두 번째 사랑 철수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 더 진짜였을까요? 둘 다 진짜였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철수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아내의 과거를 알면서도 이해해준 남자.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함께 손을 잡아준 사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50년 만에 영희를 찾았지만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과하고 이해하고 친구가 되었죠. 이 세 사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과거에 얽매여 지금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상대방을 소유하려고만 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으시나요? 박영희 할머니처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으세요. 철수 할아버지처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진우처럼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평생의 행복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래오래 웃으며 사세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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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에피소드 1 마이너스 철수의 독백.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았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이니까요. 영희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잃었구나.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희라는 게 중요하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영희는 저를 사랑했어요. 진우를 사랑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더 뜨겁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더 깊었습니다. 더 진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더 오래 갔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가끔 밤에 영희가 울 때가 있었어요. 꿈을 꾸고 일어나서요. 저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아요, 여보.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영희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제 품에서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영희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었지만 현재를 채울 수는 있었습니다. 행복으로. 진우를 다시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질투가 안 났냐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조금은 났어요. 하지만 더 큰 건 안도감이었습니다. 아, 영희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네. 영희 눈이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고마웠어요. 진우가 영희를 포기해줘서요. 그 덕분에 제가 영희와 50년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사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사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영희를 제 방식대로 사랑했습니다. 조용하게, 꾸준하게, 평생 동안요. 그게 제 사랑이었어요.
지금 영희가 제 곁을 떠났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행복했으니까요. 영희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걸로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상대방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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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에피소드 2 마이너스 진우의 편지. 영희에게 전하지 못했던 편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진우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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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 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의사 말로는 일주일 정도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50년 만에 당신을 찾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을 만나서 사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철수 씨는 좋은 분이더군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저보다 당신을 더 잘 지킨 사람. 질투가 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당신을 대신 지켜줘서요. 영희 씨,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당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게 제 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제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당신은 행복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사랑 아니겠어요? 이제 곧 떠납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을 더 잘 지킬게요. 더 강한 사람이 될게요. 그때는 꼭 함께해요. 안녕히 영희 씨. 평생 사랑했습니다. 마이너스 진우. 이 편지는 진우가 죽고 나서 발견됐어요. 변호사가 영희에게 전해줬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진우 씨, 고마워요. 저도 사랑했어요. 철수가 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앞에서 다른 남자 때문에 우는 게 괜찮아요. 우세요. 가슴에 담아두는 것보다 우는 게 나아요. 철수는 영희를 꼭 안아줬어요. 영희는 철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진우를 위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위해서.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지금 자신을 안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에,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도요, 영희. 두 노인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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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에피소드 3 마이너스 수진의 결혼식 답사. 수진의 결혼식 날. 피로연에서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평생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사셨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신분 차이 때문에. 할머니는 그 사람을 포기하고 다른 분과 결혼하셨죠. 제 할아버지와요. 50년을 함께 사셨어요. 행복하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첫사랑을 다시 만나셨어요. 질투와 미움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해와 용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과거를 이해하셨고 첫사랑 분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했어요. 세 분은 친구가 되셨죠.
하객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 질투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수진이 신랑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과 결혼합니다.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요. 신랑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느꼈어요. 할머니가 곁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녀야. 행복해라. 수진은 미소 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추가 에피소드 4-02의 일기장. 더 깊은 고백. 영희가 남긴 일기장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밤늦게 일기장을 읽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74년 6월 1일. 진우를 만난 지 반년이 됐다. 오늘 한강에서 데이트를 했다. 영희 씨, 별 보세요. 저기 북두칠성이 보여요. 진우가 하늘을 가리켰다. 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알고 있다. 영원한 건 없다는 걸. 특히 우리처럼 신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 진우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1975년 3월 14일. 내일이 진우와의 결혼날이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진우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아니, 허락 없이라도 우리는 결혼할 거다. 진우가 그러기로 했으니까. 내일이 기다려진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김영희가 아닌 최영희로. 1975년 3월 15일. 오늘 모든 게 무너졌다. 진우 어머니를 만났다. 100만 원이면 되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돈으로 살 수 있는?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어머니 말이 맞다는 걸. 나 같은 사람이 진우 옆에 있으면 진우만 힘들어진다. 진우는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나 때문에 가족과 등지고 살 순 없다. 나는 진우를 사랑한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놓아줘야 한다. 진우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 1975년 3월 20일. 부산행 기차를 탔다. 서울을 떠난다. 진우를 떠난다. 내 첫사랑을 떠난다. 창밖을 보니 눈물이 난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한다. 이게 내 선택이니까. 진우를 위한 선택이니까. 부산에서 새로 시작할 거다. 김영희로서. 아니,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과거를 지우고 싶다. 1975년 11월 3일. 오늘 박철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수줍고 조용한 사람이다. 진우와는 많이 다르다. 진우는 화려하고 똑똑했다. 철수는 평범하고 소박하다. 하지만 따뜻하다. 같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마음이 편안했다. 진우와 함께일 때는 항상 긴장했었다.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부족해 보이면 어쩌지? 하지만 철수와 함께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다. 이게 편안함이구나. 1976년 5월 10일. 철수가 청혼했다. 영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나는 망설였다. 아직도 진우가 생각나니까. 하지만 알고 있다. 진우는 이미 끝난 사랑이라는 걸. 철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네, 좋아요. 대답했다. 철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순수했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웃음이었다. 고마웠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서. 1976년 6월 20일.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교회에서. 하객도 몇 명 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철수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도 다짐했다.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진우야, 미안해.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하지만 너를 잊은 건 아니야. 평생 기억할 거야. 내 첫사랑으로. 1977년 8월 15일. 오늘 딸 미선이를 낳았다. 출산이 힘들었다. 20시간 넘게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잊혀졌다. 우리 딸이에요. 철수가 울면서 말했다. 나도 울었다. 행복해서, 감사해서. 새 생명이 내 품에 안겨 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사랑으로. 1980년 12월 25일. 아이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미선이 7살, 민호 5살, 민수 2살. 새 아이가 트리 앞에서 웃고 있다. 철수가 산타 옷을 입고 선물을 나눠줬다. 아이들이 좋아서 소리를 지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행복하구나. 진우와 함께였다면 이런 평범한 행복은 없었을 거다. 화려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따뜻하지는 않았을 거다. 철수는 훌륭한 남편이다. 훌륭한 아빠다. 나는 잘 선택한 거다. 1995년 10월 10일. 결혼 20주년이 됐다. 철수가 꽃을 사왔다.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고생한 건 철수다. 나는 완벽한 아내가 아니었으니까. 가끔 다른 남자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철수는 한 번도 따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옆에 있어줬다. 고마워요, 여보. 철수가 웃었다. 나야말로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20년. 참 긴 시간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 긴 시간을 함께할 거다. 2020년 4월 5일. 오늘 진우를 만났다. 50년 만에. 가슴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여전히 잘생겼더라. 나이는 들었지만 그때 그 모습이 남아 있었다. 영희 씨, 미안해요. 진우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50년의 시간이 우리 사이를 흘렀다. 철수가 차를 내왔다. 드세요. 진우와 철수가 마주 앉았다. 두 남자. 내 인생의 두 남자. 한 명은 뜨거운 사랑. 한 명은 따뜻한 사랑. 둘 다 진짜였다. 둘 다 소중했다. 2020년 4월 20일. 진우가 다시 찾아왔다. 철수도 반갑게 맞이했다. 셋이서 차를 마셨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냥 친구가 됐다. 오래된 친구. 진우가 말했다. 철수 씨, 영희 씨를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철수가 대답했다. 제 아내니까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고마웠다. 이해해줘서, 질투하지 않아서, 함께 웃을 수 있어서. 2021년 7월 15일. 진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철수와 함께 문병을 갔다. 진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었다. 오래 못 갈 거라는 걸. 영희 씨. 네. 당신을 사랑했어요. 평생. 나는 울었다. 저도요, 진우 씨. 저도 사랑했어요. 철수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울어요, 여보. 괜찮아요. 철수는 이해해줬다. 내가 진우를 사랑했다는 걸, 동시에 자신도 사랑한다는 걸, 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걸,
2021년 8월 10일 진우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갔다.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편히 쉬세요, 진우 씨. 다음 생에 만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가 물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슬퍼요? 네, 슬퍼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왜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요. 철수가 웃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2023년 12월 24일.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자식 셋, 손주 5.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다. 철수와 나 이 사람들을 만들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자라났다. 뿌듯하다. 감사하다. 철수를 봤다. 주름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 내 인생의 동반자. 여보, 사랑해요. 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요. 말하고 싶어서요. 철수가 웃었다.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진우에게 미안할까? 아니다. 진우도 이해할 거다. 나는 두 사람을 사랑했다. 하지만 함께 늙어간 건 철수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다. 올해 74이 된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남은 시간 철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이들, 손주들과도. 내 인생은 굴곡이 많았다. 첫사랑을 잃었고, 이름을 바꿨고, 비밀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모든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김영희도 나였고, 박영희도 나다. 둘 다 진짜 나다. 진우를 사랑한 나도 진짜고, 철수를 사랑한 나도 진짜다. 모순이 아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니까. 한 가지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니까. 나는 나를 용서한다. 과거의 선택을, 현재의 나를, 그리고 미래에 올 나를 모두 사랑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깊은 분이셨네요. 옆에서 엄마가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는지. 할머니는 자신을 용서하셨대요. 응? 일기 마지막 부분에요. 자신을 용서한다고. 엄마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중요하지. 자신을 용서하는 거. 엄마도 용서해야 할 게 있어요? 당연하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어. 엄마가 창밖을 봤어요. 젊었을 때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되는 일도 있어. 하지만 어머니처럼 자신을 용서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또 하나의 교훈이었어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추가 에피소드 5 마이너스 철수의 마지막 편지. 철수도 영희가 죽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영희 몰래요. 영희가 세상을 떠난 후 그 편지가 발견됐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랑하는 아내 영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당신은 옆에서 자고 있소. 편안한 얼굴이요. 50년을 함께 살았소. 긴 시간이었지만 짧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당신과 함께여서 그랬을 거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나 보오. 고백할 게 있소.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당신이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당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소.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당신 눈빛에서 알 수 있었소. 슬픔이 가득했으니까.
하지만 괜찮았소. 나는 당신의 현재를 사랑했으니까.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 밤에 울 때도 알았소. 꿈을 꾸고 일어나서 우는 거 말이요. 나는 모르는 척했소. 하지만 마음은 아팠소. 당신이 아파하니까. 그래서 더 잘해주려 했소. 당신이 과거를 잊을 수 있도록. 현재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잘했는지 모르겠소. 하지만 최선을 다했소. 진우 씨를 만났을 때도 그랬소. 질투가 안 났냐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조금은 났소. 하지만 더 큰 건 이해였소. 아,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네. 당신 눈이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고마웠소. 진우 씨가 당신을 포기해줘서요. 그 덕분에 내가 당신과 50년을 살았으니까. 영희,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지금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요.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소. 어느 쪽이든 괜찮소. 우리는 충분히 사랑했으니까. 다음 생에 또 만납시다. 그때는 더 일찍 만나서 더 오래 함께 삽시다. 당신 첫사랑이 되고 싶소. 영원히 사랑하오.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철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편지는 철수의 서랍에서 발견됐어요. 아들 민수가 발견해서 가족들에게 읽어줬습니다. 모두가 울었어요. 아버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셨구나. 큰딸 미선이 말했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신 거야. 둘째 민호도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버지, 어머니처럼. 수진도 편지를 듣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은 조용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었어요. 평생을 한결같이.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추가 에피소드 6 마이너스 손주들의 대화. 영희와 철수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 손주 5명이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맏손주 현우가 말했어요. 그러게,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다니. 둘째 손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대단한 것 같아. 셋째 손주 민지가 말했어요. 두 남자를 사랑했잖아. 그것도 다른 방식으로. 그게 가능해? 넷째 손주 준호가 물었습니다. 가능하지. 할머니가 했으니까. 수진이 대답했어요. 사랑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야. 뜨거운 사랑도 있고, 따뜻한 사랑도 있고, 빠른 사랑도 있고, 느린 사랑도 있어. 모두 진짜 사랑이야. 그럼 할머니는 누구를 더 사랑하신 거야? 준호가 또 물었어요. 진우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 둘 다? 응. 같은 만큼 사랑하셨어. 하지만 방식이 달랐지. 진우 할아버지는 첫사랑이었어. 뜨겁고 아팠던.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의 사랑이었어. 따뜻하고 편안한. 둘 다 소중했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해가 돼. 나도 옛날 여자친구 있었는데 지금 여자친구랑은 다른 느낌이거든. 옛날 여자친구는 설렜고 지금 여자친구는 편안해. 둘 다 사랑이야. 그냥 다른 거지. 지혜도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선택을 하셨다는 거야. 진우 할아버지를 포기하고 우리 할아버지를 선택하셨어.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어. 그게 멋진 것 같아. 민지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어떠셨을까? 할머니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거 괜찮으셨을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셨대. 할아버지는 이해하셨어. 할머니를 소유하려 하지 않으셨어.
그냥 함께 있는 걸로 행복해 하셨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소유가 아니라 이해. 5명의 손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그런 사랑하고 싶다. 준호가 말했어요. 나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야. 수진이 말했어요. 사랑하는 법을, 이해하는 법을, 행복해지는 법을 우리가 이어가야 해. 손주들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사랑하겠다고. 진실하게, 깊게, 평생 동안. 마이너스. 추가 에피소드 7 -10년 후 수진의 이야기. 수진은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첫사랑이 뭐예요? 응? 왜 갑자기? 학교에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첫사랑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첫사랑은 처음으로 좋아한 사람이야. 엄마도 있어요? 응, 있지. 누구예요? 중학교 때 좋아한 오빠였어. 지금은요? 지금은 안 만나. 왜요? 각자의 길을 가니까.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아. 엄마는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수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응, 제일 사랑해. 첫사랑 오빠보다요? 다른 사랑이야. 비교할 수 없어. 첫사랑은 설레는 사랑이었고 아빠는 편안한 사랑이야. 둘 다 소중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도 그랬대요? 응, 증조할머니요. 두 남자를 사랑했다고 이모가 그랬어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언제 들었어? 지난번에 큰이모 댁에 갔을 때요. 이모가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해줬어요. 진우 할아버지랑 증조할아버지 이야기요.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증조할머니는 두 분을 사랑하셨어. 멋지죠? 응, 멋져. 아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엄마, 나도 2명 사랑하면 안 돼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안 돼. 너는 1명만 사랑해. 왜요? 증조할머니는 됐는데. 증조할머니는 특별한 상황이었어. 하지만 너는 처음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렴. 그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날 밤 수지는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좋지. 좋은 교훈이잖아. 하지만 복잡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이들은 이해할 거야.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걸. 그리고 중요한 건 진실하다는 거라는 걸.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할머니는 항상 진실하셨어. 자신의 감정에도 선택에도. 그게 할머니의 힘이었어. 남편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배울 거야. 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뭐가? 이해해줘서. 우리 집안 복잡한 이야기를. 남편이 웃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야. 인간적인 거지. 사람은 복잡해. 단순하지 않아. 그게 아름다운 거야. 수지는 남편을 껴안았어요.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하는 거라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마이너스. 대단원의 끝 마이너스 영희의 무덤 앞에서. 그로부터 20년 후 수지는 50이 됐습니다. 할머니 무덤을 찾았어요. 손주를 데리고요. 수진의 딸 현아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증조할머니 무덤이에요? 응.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한 분이셨어. 강해요? 응. 첫사랑을 포기하고도 다시 일어나셨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셨어. 그리고 행복하게 사셨어. 와. 현아가 감탄했어요. 저도 그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증조할머니 핏줄이잖아. 수진이 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현아야, 기억해.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과거의 실수를, 선택을.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두 사람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어요. 증조할머니, 잘 계시죠? 증조할아버지랑 함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잘 있단다. 너희들도 행복해라. 수지는 미소 지으며 무덤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됐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진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영원히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이해와 용서의 힘을 알려주면서 행복해지는 법을 보여주면서 박영희 할머니, 아니 김영희, 두 이름 모두 진짜였던 그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최종 마무리.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수진을 통해서, 그리고 수진의 아이들을 통해서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행복하는 것.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당신을 이해해요. 당신을 존중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50년을 이어갑니다. 박영희 할머니처럼, 철수 할아버지처럼, 진우 씨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너스 에피소드 마이너스 진우의 아들 이야기. 진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연석?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국에 왔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러요. 아버지 서재에서 현석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상자 하나였습니다. 안에는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영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현석은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50년 동안 아버지가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영희에게 마이너스 1975년. 오늘도 당신을 찾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어요. 내일도 찾을 겁니다. 평생 찾을 겁니다. 영희에게 마이너스 198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찾을 겁니다. 영희에게 마이너스 2000년. 25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행복한가요? 그걸 알고 싶어요. 영희에게 마이너스 2020년. 마침내 찾았습니다. 50년 만에. 당신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현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 어머니와 결혼했지만 진짜 사랑은 영희였다는 것. 아버지. 현석은 영희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한 여자. 하지만 영희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신 현석은 영희의 가족을 찾았어요. 수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석입니다. 최연석이요? 네. 최진우의 아들입니다. 수지는 놀랐어요. 아, 진우 할아버지. 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제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분이니까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현석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네요. 네. 강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제 아버지도 평생 할머니를 잊지 못하셨어요. 현석이 말했어요. 어머니와 결혼하셨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뭔가 그리워하는 표정이셨죠.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하셨어요.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지만요. 현석이 물었어요. 두 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친구처럼요. 우리 할아버지랑 셋이서. 그게 가능했나요? 네. 서로를 이해하셨으니까요. 현석은 감동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세 분 모두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거네요. 네. 그게 진짜 사랑이래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헤어질 때 현석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할머니 무덤에 좀 가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가세요. 아버지 대신 인사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현석은 영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할머니, 처음 뵙습니다. 저는 진우 아버지의 아들 현석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하늘에서 할머니를 보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도 행복하게 사셨다니 다행입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현석은 일어나서 한참을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할머니도 만나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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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에피소드 마이너스 영희의 딸 미선의 고백. 큰딸 미선에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선은 결혼 30년 차였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도 비밀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고백도 못하고 졸업했죠.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결혼하고도 가끔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세상을 떠난 후 미선은 자신도 어머니와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대학 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네. 죄송해요. 왜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첫사랑이 있으셨잖아요. 아버지랑 결혼하셨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하지만 가끔 그 사람도 생각나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네. 사람 마음이 그렇지 뭐.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순 없잖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당신이 나랑 함께 있다는 거. 미선은 울었어요. 고마워요. 장모님도 그렇게 사셨대. 당신 아버지랑 행복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자. 미선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맞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해하는 거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최종 메시지 마이너스 여러분께.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김영희에서 박영희로. 첫사랑 진우에서 평생의 동반자 철수로. 뜨거운 사랑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이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도 사랑이고 따뜻한 사랑도 사랑입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철수 할아버지처럼 상대방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셋째, 용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 과거의 선택을, 실수를 용서하는 것. 넷째,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다섯째, 행복은 선택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어도, 잃어버린 사랑이 있어도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해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평생을 만듭니다. 박영희 할머니처럼, 철수 할아버지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세요. 진실하게, 깊게, 평생 동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